다시 진행할게요. 자, 변수 200을 넣어 출력을 해보래요. 자, 그럼 변수 200 어디에 넣으실 겁니까? 이제 예전대로라면 그냥 우리는 딱 인트만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리고 출력. 자, 이렇게 하면 200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틀린 답은 아니에요. 틀린 답은 아닌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거죠. 메모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세요. 자, 그럼 내가 이거를 200을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메모리 공간은 얼만큼인지 뭐 계산을 해보면 되지만 계산해보는 거 귀찮잖아요. 그죠? 그럼 또 이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거죠. 자료용. 자, 200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1바이트에 저장하면 200이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1바이트는 탈락입니다. 캐릭터에는 못 넣어요. 그럼 인트는 마이너스 21억에서 21억이니까 200을 충분히 표현 가능하죠. 인트 괜찮고요. 언사인드 인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음수 제거하고 다 양수로 돌린 겁니다. 자, 롱롱은 이건 거의 모든 숫자를 다 저장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다 저장할 수 있는데 2바이트면은 32,000부터 32,000 마이너스 32,000부터 그럼 200 충분히 저장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거 다음으로 큰 게 이거잖아요. 여기다 넣는 게 제일 효율적이죠. 이렇게 푸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트로 하면 안 되고요. 쇼트라고 해야 됩니다. 결과는 똑같지만 메모리 사용률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옛날에 C 언어 같은 경우는 되게 옛날 언어거든요. 50년, 60년대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때만 해도 메모리 하드웨어가 그렇게 발전하지가 않아서 진짜 막 몇 킬로바이트 메모리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몇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도 아니고 킬로바이트도 아니고 킬로바이트 정도? 1킬로바이트, 2킬로바이트. 그러니까 메모리를 낭비를 하면은 프로그램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숫자를 써도 적게 쓸 수 있으면 적게 쓰자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인트를 많이 쓰니까 요새는 그런 걸 별로 따질 필요는 없는데 워낙 그 메모리가 커져가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긴 아셔야 되겠죠. 특히나 이 캐릭터랑 인트는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요것도 절반만 답인 거예요. 절반만. 이제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보시다시피 unsigned int라는 게 있죠. 요 int 앞에 unsigned라는 걸 붙이면 얘가 원래 마이너스 21억에서 21억까지인데 음수를 포기하고 다 양수로 돌려요. 그러면 수의 범위가 양수 쪽으로 확 늘어나죠. 이렇게 unsigned를 붙이면 음수를 사용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대신 그만큼을 더 양수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unsigned는 int뿐만 아니라 어디든 붙을 수 있습니다. 정수 어디든 붙을 수 있어서요.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타입 앞에 int 앞에 붙일 수도 있고요. shoot 앞에 붙일 수도 있고 캐릭터 앞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달라지죠. 캐릭터 1바이트라서 200을 못 넣는 줄 알았더니 언사이드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양수로 돌아가서 255까지 표현 가능하죠? 0부터 255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그럼 1바이트로 200 저장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최종 답안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버전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 언사인드 안 붙이면 56 이상한 거 나오죠? 표현을 못해요. 근데 언사인드를 붙이면 200이 잘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자료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사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같이 볼게요. 21억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트가 21억 충분히 저장 가능하죠.
아끼겠다고 쇼트에 이렇게 21억을 넣으면 이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표현 범위를 한참 넘었으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얘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해본 것 뿐입니다. 쇼트로 하면 안 되고 인트로 하셔야 돼요. 21억. 당연히 인트도 21억 넘어가면 표현 못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수의 범위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내가 지금 저장하려는 이 수가 이 표현 범위에 잘 부합하는지를 따지셔야겠죠. 됐고, 그 다음에 22억. 자, 22억 같은 경우는 21억을 살짝 넘었잖아요. 그죠? 22억 같은 경우는 이제 인트에 안 들어갑니다. 21억 4,700만 뭐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자, 그럼 22억을 넣기 위해서 8바이트짜리 롱을 쓰면 이제 2배의 메모리 쓰게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언사인드를 쓰면 4바이트로 그대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22억을 넣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하면은 안 나오는데, 자, 얘를 이제 unsigned라고 붙이고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unsigned는 또 서식 지정자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u. 그래서 출력을 해줄 때는 %u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두 개를 좀 맞추시면서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애써서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할 때마다 참고를 해보시면 결국 그냥 외워지거든요. 그리고 쓰이는 것만 거의 쓰여서, 안 쓰이는 것들은 뭐 그때그때 찾아서 해보시면 돼요. 뭐 외우지 마세요. %d, %f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이 %s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쓸 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하면은 외워지는 거지, 그 일부러 외워서 하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00억. 뭐 요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롱이죠. 이거는 400억 표현할 수 있는 게 언사인드로도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400억 같은 경우는 무조건 롱이다. 그렇죠? 자, 근데 롱으로 저장을 해도 표현이 잘 안 되죠. %d로 해도 안 됩니다. 이거. 자, 왜냐면 %d는 4바이트까지만 표현 가능하거든요. 근데 롱은 8바이트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역시 이거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롱롱 인트거든요. 지금 저희 쓰는 게. 그러면은 서식 지정자에서 요거 쓰시면 돼요. 롱롱 LLD 또는 LD. 자, 근데 얘는 롱 한 개니까 이렇게 LD 한 번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롱롱일 때 LLD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 확인해서.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혹시라도 내가 이 자료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또는 이거 보기 귀찮다, 그러면 이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 크기가 기억이 안 나요. 4바이트였나? 1바이트였나? 기억이 안 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연에 이제 사이즈 오브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여기다 궁금한 거 넣어보시면 돼요. 인트의 크기가 궁금하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함수 리턴처럼 이 값을 구해서 주거든요. 이렇게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4 나오죠? 인트 크기가 4라는 얘기고요. 캐릭터는 1바이트, 롱을 넣으면 8바이트, 뭐 언사인드 캐릭터 1바이트죠 이것도.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쇼트 2바이트. 그래서 사이즈 오브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료형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료형이 어떤 의미인지, 뭐가 있는지 좀 아셨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서 할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는 거랑 아닌 거랑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꼭 뭔가를 포인터 가지고 할 때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런 박스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메모리. 자, 그럼 제가 이제 인트 a는 10 이렇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메모리에 이걸 저장하려고 하겠죠. 10이라는 값을. 그럼 어떻게 저장하냐면 4바이트거든요. 이 인트 4바이트죠. 4바이트 이용해서 지금 숫자를 하나 표현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4개 잡겠죠. 4개 필요하죠. 4바이트니까. 하나 1바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만큼 이용해서 10을 저장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10이 저장돼 있잖아요. 여기 이 네 칸을 이용해서 10을 저장해 놨잖아요. 그럼 이제 10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 와서 10 꺼내 가야 되죠. 여기 10이 이만큼 저장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저장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10 꺼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찾아와야죠. 이 메모리, 이 광활한 메모리 대지 안에서 정확히 여기에 10이 저장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 찾아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지역에다가 여기는 A 지역 해서 이름을 붙여줘요. 깃발 하나 꽂는 거죠, 이렇게. 이 땅은 A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 F에서 A 가져와 라고 하면은 정확히 여기 찾아오는 거예요. 이름이 여기 붙여 있으니까. 해서 10이라는 값을 가져가는 거죠. 10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변수라는 건 결국 뭐다? 변수는 메모리 공간이고요. 거기에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저장한 건 다 메모리에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게 저장하는 그릇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공간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모리상에. 그래서 int a 하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값을 안 넣었다. 그래도 공간에 존재하죠. 값이 없을 뿐이지. 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이게 쓰레기 값들이 이미 존재하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값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출력을 하면은 뭐 0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운 좋게 여기가 0으로 돼 있으면 0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이상한 값이 막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할당을 해놓고 반드시 A에다가 유의미한 값을 넣어주는 거. 요거를 이제 초기화라고 하죠. 변수 초기화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할 때 이제 여기에 이렇게 10이 들어가는 거죠. 자, 됐죠?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만 더. 캐릭터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식을 저장해도 이제 우리가 캐릭터라고 해서 하면은 요건 뭐야? 1바이트짜리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로 요쯤에다가 한번 마련해 볼게요. 이렇게 잡고 여기다 10 저장하는 거죠. 얘는 C라고 딱 깃발 꽂습니다. C. 그래서 우리가 여기 너 C 가져와 라고 하면은 정확히 여기 와서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름으로 공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만약에 학원, SBS 학원을 찾아오실 때 그냥 이제 친구한테 뭐 여기를 아는 친구라고 하면 너 SBS 학원으로 와. 여기 뭐 MJ 빌딩이가 그럴 거거든요. MJ 빌딩으로 와. 라고 하면 오잖아요. 그죠?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여기를 오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모르는 친구한테 오라고 그 MJ 빌딩으로 와 라고 하면 모르겠죠. 대신 다르게 또 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행정구역상에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전, 서구, 둔산동 뭐 몇 번지. 그래서,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면 주소를 가지고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똑같은 건물인데 MJ 빌딩이라고 할게요. 똑같은 MJ 빌딩인데 여기를 찾아오는 방식은 MJ 빌딩으로 와. 이렇게 건물 명칭으로 찾아오는 방법이 있고 1번. 그리고 뭐 서구, 둔산동 제가 여기 주소는 몰라서 X번지라고 할게요. 이런 주소가 있으면 이 주소로도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정확히 같은 걸 의미하잖아요. 1번 방식이 우리가 변수명 지어서 공간 찾아가는 방식이고 2번 방식은 요의 주소, 특정 주소 값을 가지고 찾는 방법이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는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는 안 해봤잖아요. 이렇게 해보는 거. 요 주소값. 요 메모리상에서 이 박스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번째 박스부터 몇 번째 박스까지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0번째 박스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를 1번째 박스라고 가정하고 요거를 2번째 박스, 여기를 3번째 박스. 이런 식으로 박스를 쫙 나열을 했을 때 얘는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나열된 박스 상에서의 어떤 위치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얘 같은 경우, 이 A 같은 경우는 요 1번째부터 4번째까지 쓰겠죠. 4개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여기 찾아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읽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얘가 이 메모리 전체 메모리 상에서 몇 번째 있느냐 이 위치 값을 주소 값이라고 하고 우리가 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주소 값이라고 하고 시원에서는 요거를 포인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포인터는 뭐예요? 그냥 이 상자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 그걸 값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포인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A에 찾아오는 방법 알았죠? 이름으로 찾아오는 방법과 포인터로 찾아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제 포인터가 뭔지 아시겠죠? 해당 변수가 메모리 전체 메모리에서 어디쯤에 있냐 그거를 값으로 환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소 이용하듯이 컴퓨터는 문자를 모르니까 이걸 주소값을 숫자로 했겠죠. 그래서 숫자로 어떤 위치를 표현하는 게 이제 주소값이 포인터예요. 포인터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주소값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사람들이. 자, 같은 거예요 주소값 포인터. 자, 그러면 이제 찾아가 볼게요. 지금 요거 이름으로 찾아가는 거죠 이거? 공간 A라는 공간을 A라는 이름으로 찾아가는 거죠. 이제 주소로 찾아가 볼게요. 주소. 포인터.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주소가 필요하죠.
일단 이 주소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주소는 여러분들이 이 MJ 빌딩의 주소를 알고 싶으면 MJ 빌딩 가서 관리인한테 주소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자,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A의 주소를 알고 싶으면 A한테 주소 달라고 하면 돼요. A는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순간 그 주소를 부여받고 거기에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무조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주소로 찾아가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주소를 얻어야 된다. 자, 주소를 얻는 방법은 그 공간, 우리가 공간의 주소가 궁금한 거잖아요. 공간한테 A라는 변수죠. A라는 공간. 얘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이 앞에다가 이거 붙여주시면 M%. 이러면 A의 주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A의 주소입니다. 이거 지금. 자, 됐죠? 이게 A의 주소 값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만 있으면 여러분이 종이 쪼가리로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MJ 빌딩에 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주소 갖고 있다고 해서 MJ 빌딩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MJ 빌딩에서 뭔가를 찾고 싶으면 거기까지 가야죠. 찾아가야죠. 똑같이 주소만 있다고 뭐 나오진 않아요. 그 공간이 나오진 않아요. 주소는 말 그대로 그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 값이고요. 그 종이 쪼가리 보고 찾아가야, 직접 찾아가야 나오죠. 이것도 주소로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간다. 이거를 뭐 역참조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용어는 제가 소개만 드릴게요. 용어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셔도 돼요.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 걸 이제 역참조라고 하는데 이게 주소값이라고 했죠. 이거 주소값 앞에다가 별 붙이면 돼요. 그럼 찾아가는 겁니다. 해당 주소를 찾아간다. 주소를 찾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앞에다 붙이시는 거예요. 주소값 앞에 붙이시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A는 주소값 아니에요. 그렇죠? A는 10이에요. 10. A는 10이고 이 공간의 주소값을 얻으려면 반드시 N%를 붙여야 되고요. 이 자체가 주소값이 되는 거거든요. 주소값 앞에다 별 붙이면은 찾아간다. 자, 그럼 A의 주소잖아요. A의 주소를 찾아가면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A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정확히 뭐랑 같은 거예요? A랑 같은 거예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다시. 정확히 이거랑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소는 말 그대로 주소를 뽑아오는 거고 이 별은 주소를 다시 찾아가는 거잖아요. 서로 역연산이에요. 그죠? 만나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곱하기랑 나누기가 역연산이잖아요. 그죠? 얘네도 그냥 만나면 사라져요. 자, 그래서 일단 결과를 한번 보죠. 결과. 이거를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완성되지 않은 거니까 주석 처리하고 요걸 보시면 돼요. A한테 주소를 얻고요. 그 주소를 찾아간 거죠. 그럼 그냥 A가 나오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이 표현이 좀 불편하잖아요. 지금 요상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못생겼죠? 자,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소를 얻으면 이 주소를 딱 한 번 기억해서 머릿속으로만 기억해서 찾아갔다가 시간 지나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주소가 기억이 안 나면 못 찾아가니까 또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소가 어딘지. 그래서 예를 들면 A에 대한 주소값을 얻어서 저장을 안 해놓으시면 이 주소로 A에 접근하고 싶을 때마다 계속 A한테 주소를 먼저 얻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라도 계속 A라는 공간을 계속 찾아가고 싶으면 이거를 이렇게 적어놨다가 저장해놓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도 꺼내서 확인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프로그램 세계에서 저장하는 건 변수에 저장하죠. 그래서 이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변수 만드는 방법은 변수명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변수는 반드시 앞에 자료형을 적어야 되죠. 여기. 자, 그래서 여기서 규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포인터 변수, 이걸 이제 주소 저장하는 변수. 주소를 제가 포인터라고 한다고 했죠.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그래서 이거를 뭐 포인터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 PA가 지금 포인터 변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왜냐면 주소를 저장하는 거니까. 자, 그때 이제 포인터 변수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변수명 앞에 별을 붙여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변수들은 뭐 인트니 캐릭터니 붙이잖아요. 여기에는 뭘 붙여야 되냐면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주소 있죠. 얘가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A가 원본이죠. 걔 타입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법칙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공식처럼.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 만약에 얘가 캐릭터다. 그럼 여기도 캐릭터로 맞춰주셔야 돼요. A가 캐릭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 PA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 거예요. 변수명은 이렇게 별 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PA.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PA랑 그 A의 주소랑 같은 거죠. 우리가 A에다가 10 넣어놓으면 A랑 10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포인터 변수 PA에는 A의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얘가 A의 주소입니다. 이제 PA가. 그럼 여기도 이제 PA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이러면 좀 더 명확하죠. PA는 주소값이고요. 주소값 앞에 별 붙이면 그 주소를 찾아가는 것이다. PA의 값은 A의 주소값이니까 A의 주소값 찾아가면 당연히 A가 나오는 거. 이게 이제 포인터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런 개념들을 처음 접하시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일단 뭐 포인터, 뭐 주소값이라는 것도 뭐 처음 들었고, 굳이 뭐 A로 찾으면 되지 왜 또 주소까지 찾아가가지고 뭐 저장을 해가지고 또 찾아가서 값을 꺼내오는지 이해도 안 되실 거고, 자료형은 뭔지 헷갈리실 텐데, 일단은 차분히 좀 오늘 한 내용을 되짚어 보면서 자료형부터 다시 천천히 해보시고, 지금은 일단 문법을 좀 익히세요. 문법. 주소를 얻을 때는
변수 앞에다가 %를 붙여서 얻는 것이고, 포인터 변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별을 붙이고, 일단 이런 거를 먼저 좀 몸에 익히신 다음에 왜 그런지는 제가 내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포인터를 왜 쓰는지, 포인터 변수에서 여기 얘를 왜 맞춰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이제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문법이 익히기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문법 익히는 거 오늘 내용 정리하시고요. 내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내용